안녕하십니까. 능력 향상을 돕는 홍승철 TV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은 현장에서 문제 해결팀을 교육하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교재는 가상의 사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 이해가 쉽겠죠. 사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휴대전화기의 부품을 생산하는 잘맞아 주식회사의 공장에는 A에서 E까지 5개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모든 생산 라인에서 꾸준히 생산성이 10% 이상씩 향상되어 왔으나 A 라인의 생산성은 항상 전체보다 낮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평균보다 10%나 낮아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라인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그중 이 라인이 5개 생산 라인 중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공장에서는 A라인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4월에 문제 해결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R&D의 이연구, 구매의 사지마, 생산의 박제조, 품질 관리의 조사회, 그리고 생산 라인의 최고참 반장 등 5인으로 구성하였고 최고참 반장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팀은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종이 한 장에다 팀 테마 결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누가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팀 리더가 먼저 임명되면 팀 리더가 먼저 작성하고 팀원들에게 제시하며 전 팀원이 동시에 정해주면 팀원이 모여서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팀이 할 일과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테마 이름을 명확히 합니다. 한 구절 정도의 짧은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상황과 개선 기회입니다. 이것은 테마가 만들어진 배경과 계략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설적이지만 개선 또는 해결 방향을 서술합니다. 물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입니다. 팀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달성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목표의 성과 지표도 함께 정해둡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부문장을 적습니다. 사업의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스폰서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팀 활동을 지원해줄 사람이죠. 대체로 부문장과 스폰서는 동일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집행권과 인사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팀 조직에 관해 기록합니다. 팀 리더와 팀원을 적습니다. 가능하다면 팀원의 담당 업무를 적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입니다. 서술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간트 차트 형태로 쓰면 더욱 좋겠죠. 테마 결정서는 한 번 작성하면 고정되는 게 아니고 팀 활동이 진전되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활동을 해나가면서 내용이 더욱 명확해지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죠. 이 팀에서는 배운 대로 5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5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림에는 5단계 일과 단계별 할 일을 표시하였습니다. 5단계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의 구조 파악, 해결을 위한 과제 파악, 대체안의 창출과 평가, 실행계획 입안, 실행, 이렇게 5단계이죠. 1단계의 작업은 문제의 구조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로직 트리를 이용하여 문제의 내용, 즉 생산성의 영향 요인과 그 요인별 영향의 크기를 파악합니다. 로직 트리는 이전에 다루었으니 명확히 알고 싶은 분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팀 리더 최고참 반장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현재 A라인의 생산성은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그러니 각자가 생각하는 말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논의를 브레인스토밍이라 할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몇 가지 요령을 지켜야 합니다. 화면에 기재한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도록 한다. 두 번째, 자유스러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해서 타인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의 의견에 일단 편승하여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 네 번째, 어떤 의견이든 일단 채택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진행자는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제를 명확히 하여 토론을 진행해 나간다. 이상 5가지죠. 팀은 논의한 사항을 로직 트리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로직 트리는 말씀드린 대로 미시의 방식에 따라 주요 항목을 나무 형태로 분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시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라는 뜻이니까 로직 트리를 다시 말하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주요 항목을 나무 형태로 분해한 것이죠. 그래서 팀은 로직 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다시피 정리가 되었죠. 로직 트리로 만들었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합니다. 팀은 항목별로 현상을 측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정지시간이 하루에 0.5시간이고 계획되지 않은 불시의 정지시간은 하루에 1시간 발생합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은 시간당 19대이며 그중 양품 생산량률은 95%라고 측정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생산성이 높은 이 라인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하니 각 항목별로 다 이 라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차이를 정량화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차이만큼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계산했고 다시 이 차이를 제품 생산량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제품 생산량으로 환산한 이 숫자는 A라인에서 생산성을 향상할 때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때 발견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비중이 큰 문제에 집중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은 계획되지 않은 정지시간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1단계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정지시간이 이제 주요 문제로 결정났죠. 이제 2단계 해결을 위한 과제 파악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중요 요인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수준과 차이나는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팀은 계획되지 않은 정지시간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산 현장에서 한 달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기계 정지 원인은 그 횟수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자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자재 문제는 그 중에도 수량 부족이 문제라고까지 판명되었습니다. 팀은 다시 현장에서 수량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를 관찰해 보니 발주 자체가 제때 안 된 경우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팀은 발주가 제때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발주가 일어나는 업무를 관계하는 부서와 업무 단계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에는 관계 부서를 표시했고 위쪽에는 발주가 일어나는 과정을 표시했습니다. 표에서 요인을 조사하면서 발주가 제때 되지 않는 횟수를 기록했더니 생산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밝힌 내용을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그림과 같이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A라인의 일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해하고 분석하여 당일 생산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깊이 분석해 들어가면 관계없을 것 같았던 요인이 문제라고 밝혀지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림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1단계에서 밝힌 것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은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정지 시간이 문제라고 밝혔죠. 오른쪽 녹색 부분은 2단계 작업 내용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정지 시간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생산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어서 문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는 로직 트리를 연속으로 그려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2단계의 작업도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는 대체안의 창출과 평가의 단계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체안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해결 대체안이죠. 구체적으로 작업할 내용은 개선 방안을 찾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팀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으니 개선 방안은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 보니 이것 역시 지금까지 보아온 로직트리 형태가 되었군요. 해결 방안을 만들 때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로직트리의 형태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의 내용을 보면 미시가 됩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죠.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는 미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군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누구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란 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 내용의 해결안 또는 개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 방안이 여러 가지로 전개되면 여기서 개선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긴급성, 용이성, 비용의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소 다른 항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는 고중저로 하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고는 H로, 중은 미디엄의 M으로, 저는 low의 L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팀이 모여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인스토밍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팀은 H로 종합평가가 된 것만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도 평가하여 종합평가가 높은 안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실행계획 입안입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계획 서식의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맨 위의 칸은 개선계획에서 채택한 항목을 적고 그 아래를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적습니다. 오른쪽은 담당자 일정을 표기하면 되겠죠. 액션의 결과물도 함께 기록하고 아래쪽에는 실행이 잘 되는지 검토할 계획도 포함하고 그러고 나면 스폰서에 보고하는 일정도 잡아야 되겠죠. 실행 계획이 끝나면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안의 내용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것이라면 작은 규모로 실행해 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그래 보아서 수정 보완하여 완벽해지면 전면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아서 보완할 점이 계속 발견되면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지면 전면 전개를 하는 것이죠. 이상의 문제 해결 과정을 실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2단계의 내용을 해결을 위한 과제 파악보다 문제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사용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3단계도 해결안 만들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상의 문제 해결 5단계를 현업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승철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